네,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건강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를 더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저희와 함께 오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귀한 게스트석에 초대되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35년 차에도 한결같은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자기관리 끝판왕 배우 김성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억의 국민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에서 정말 그 매력 넘치는 클럽 댄서 역할을 해주셔갖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어쩜 이렇게 그대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도 이제 어느덧 50 중반이 이제 넘어갔고,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이제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데 다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을 참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근데 저만의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아모르바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점검도 받고 비법도 전수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야, 오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모르바디 오늘은 화두를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제가 또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슬쩍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정은 개나 줘버려 듣던 건데? 나부터 잘 살아야 남이 보이지. 자, 어떻게 좀 느낌 오세요? 나를 아끼자. 아, 나를 아끼자. 다른 건 다 개나 줘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면서 즐겁게 살자.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 오늘의 화두까지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배우로도 직접 참여하셨던 바로 그 쇼 뮤지컬 드림 하이에 나오는 곡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연출, 노래, 연기 모든 것이 완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 입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부끄럽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처음 도전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교장 역할, 뮤지컬 배우로도 또 함께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주변에서 다행히도 욕먹지 않고 잘 소화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멋있어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아모르바디 화두는요. 바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자, 김원식 교수님. 네. 고작 소화불량 때문에 두 나라가 엄청 싸움을 해야 했다고요? 고작이라니요. 이 고작 때문에 두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사진 한 장을 통해 우선 맛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 벌어진 중일 전쟁 당시의 모습입니다. 무려 8년간에 걸쳐가지고 양쪽에서 정말 3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중일 전쟁이 되겠는데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력한 한 가지 설이 뭐냐면 병사 한 명이 소화불량에 걸리면서 시작이 됐다. 베이징 서남부의 1937년 7월에 루거우차오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전 협의 없이 실탄을 사용해요. 더더군다나 야간 군사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 10시 40분경에 일본군이 철수하려고 하는데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즉각 일본군이 병사들을 집결해서
점호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몇 제대로 명 있는지. 있는지. 그런데 이등병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군의 공격으로 이등병이 아마 목숨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군의 선제 공격으로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20분 후에 돌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탈이 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상급 부대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전쟁이 격발됐다. 여기 한 사람의 이 소화불량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전쟁의 포화로 뒤흔들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중국군과의 대치 중이라는 긴박한 상황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지금 내 뱃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게 더 급한 상황이었지 않나 싶은데 소화만 잘했더라도 이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김성희 씨 어때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저는 사실 그 이등병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제가 엄청난 그 소화불량 환자였어요. 한 번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게 배가 꼬여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 소화불량은 전쟁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도 해요. 이 많은 전쟁에서 군사들이 총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과 설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846년에 발발한 멕시코 전쟁만 보더라도 이 미국인 한 명이 전투로 사망했을 때 무려 7명은 병으로 죽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대부분이 바로 소화불량으로 인한 설사병 때문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환경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했고 이 불량한 위생 상태와 불규칙한 식습관,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이런 불량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불량에 걸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니 소화불량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그러면 소화를 못하면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화불량이 걸렸을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은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사고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1859년 그는 생물학계를 뒤흔들 엄청난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책은 종의 기원입니다. 찰스 다윈.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5년간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관찰을 했고 그는 인류에게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사고의 전환점을 처음으로 안겨주었던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다윈의 삶은 그의 업적처럼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는 평생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가 남긴 수많은 편지들을 살펴보면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건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다윈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약 40여 년간 이 만성 피로, 복통, 메스꺼움, 구토, 두통, 불면증, 분해염, 종기, 불안, 우울증까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증상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요. 다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질병들을 좀 치료할 목적으로 식이요법, 온천, 약물, 수면 등 온갖 치료법을 찾아내고 동원했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었다라고 하네요. 결국 이 장 질환이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이 때문에 그가 사망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찰스 다윈이 소화불량과 만성 장질환을 겪지만 않았더라도 인류 발전에 더 크게 기여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 약사님, 이 소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소화라는 글자를 보면요. 소, 녹이고 잘게 부순다라는 의미이고요. 화는
삭혀서 소멸시켜 새로운 생기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소화라는 게 이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소화불량이 생기면요, 이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막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뭐 트림과 함께 음식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답답함, 심지어 속쓰림과 복통까지 동반이 됩니다. 소화불량을 겪었던 김성희 씨도 공감이 좀 가시나요?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진짜 임신한 여자 마냥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또 너무 또 예민하다거나 뭐 그러면 또 막 설사를 한다거나 이제 변비에 시달리는 건 기본이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누굴 만나서 밥을 먹는다 이런다는 것도 좀 즐겁다기보다는 이제 불편한 적이 많았죠. 단순한 소화불량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불행한 삶을 맞이했던 인물도 있거든요. 나라만을 생각하다가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유럽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남자의 또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전입니다. 법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전의 기초가 바로 나폴레옹 법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잠을 줄이고 일을 많이 하는 남자, 워커홀릭에 빠져 있는 사람. 안 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잠줄이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식습관이 안 좋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화불량을 앓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폴레옹과 관련한 이상한 설들이 하나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을 보시면 항상 상의 자켓 안에 오른손을 이렇게 쏙 하고 맞아요. 집어넣고 있는 맞아요. 포즈. 나폴레옹의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항상 저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나폴레옹 포즈라고 불리우는데요. 그가 소화불량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픈 배를 어루만지기 위하여 손을 항상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 기록도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1802년부터 그는 명치 주변에 강한 통증을 반복적으로 겪었었다라고 해요. 이 나폴레옹이 그럼 실제로 이런 소화 장애를 겪었을까? 이와 관련된 기록들도 남겨져 있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약 한 달 전쯤 그는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유언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나를 부검해 사인을 밝혀달라.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하고 있을 때쯤 배 통증을 굉장히 자주 느꼈었다라고요. 그래서 영국군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에 무언가를 계속 섞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검을 좀 해달라. 그런데 실제 부검을 해봤더니 위가 서로 유착되어 있다는 우와. 사실과 그 부위에는 새끼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나 있었다라고 해요. 천공이. 다시 말해 위 유문부에 암성으로 추정되는 궤양이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그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의 통증 양상들을 추정해 보았을 땐 아마 나폴레옹의 사망 원인은 위장 질환에 의한 위암이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나폴레옹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던 건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야, 아니 그런데 또 위장 장애를 방치하면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염은 말이죠. 위 점막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데요. 위암의 60%가 바로 이 위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위염이 만성화되면 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는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위 점막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장이 아닌데 장처럼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장세포가 장의 상피세포로 바뀌었다고 해서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이 변성된 세포들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 위암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위염 때문에 위암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김성희 씨는 지금은 혹시 소화불량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별로 없죠. 아, 왜냐면은 이제 진짜 다행인 게 소화불량을 이제 통증이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걸 겪고 나서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내가 만수무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했거든요. 특히 아침에 소화불량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청소도 하고 장도 건강해질 수 있죠. 이 수건을 척추에다 딱 대고요. 이렇게 누우면 척추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등이 쫙쫙 펴지는 느낌을 받고 팔을 쫙쫙 뻗으셔야 돼요. 복장이 카키색이어가지고 강인해 보이세요. 저는 이제 군인의 정신으로 항상 운동하고 있어요. 이 수건을 여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딱 끼세요. 이 무릎을 힘을 주세요. 이렇게 조였다가 풀어졌다가. 수건 쪼이면 내전근에도 도움이 돼요. 아, 그렇죠. 뭘 드시는데요? 뭘 드시는데? 뭘 드시는데? 아니 김성희 씨의 지금 아침 라이프는 보니까 위장을 깨우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네네. 특히나 아침 공복에 지금 뭔가 특별한 가루를 드시는 것 같은 저 정체가 저는 너무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알려줄까요? 말까요? 아, 근데 제가 소화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또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신진대사 저하로 이어지면서 사실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의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먹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네요. 소화가 잘 된다는 게 결국 건강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는 거였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 같은 경우를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화불량은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만성적으로 언제든지 재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 관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한국인 5명 중 1명,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이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 느끼시겠지만은 이 소화불량 환자의 68%가 40대 이상 중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른 거기 때문에 공식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르바디 토커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 왜 40대 이후가 되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맞아.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위장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장장애에 시달리는 이유는 몸속에 효소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 여부와 수명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인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생명 활동을 위한 인체 모든 대사 활동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이 생명의 불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내에 존재하는 효소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소화효소하고 그 다음에 대사효소가 있는데요.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소화 보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있고요. 단백질 소화효소는 프로테아제 등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특히 대사효소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얻는 에너지를 언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반시켜가지고 이 대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어쨌든 체온이 있다는 것은 몸속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럼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땔감, 그리고 불쏘시개, 그리고 산소가 필요한데 불쏘시개에 해당되는 게 뭐냐? 효소다.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 이 단백질 등 영양소가 이 제 역할을 하도록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쓰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효소를 어떻게 하라느냐?
라는 거죠. 이 효소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험 장면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레오미르의 효소 실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과학자였던 레오미르가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관에다가 고기 조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매한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해낸 금속관 안에 고기가 녹아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기를 녹인다. 그래서 소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효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소라는 말은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엔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고, 자임은 미생물의 뜻. 그러니까 뭔가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생체 반응을 이끄는 화학적 주도자를 효소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우리 소화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효소를 잘 지키는 게 결국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의 양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효소는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갈된다는 건데, 실제로 평균 연령 25살의 청년층과 평균 연령 81살 정도 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효소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청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의 효소량이 3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평소랑 뭐 다른 걸 먹은 것도 아니고 20대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는데 효소 때문이었네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효소가 부족하면 단순히 이제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신 질환은 물론 이제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돼서 이제 건강에 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때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또 몸속에 있잖아요. 그럼 부패가 되면서 뭘 만들어낼까요? 독소, 맞습니다. 이런 독소가 체내에 쌓이면요, 약간의 쓰레기장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져요. 더 큰 문제는 이 장 독소가 비만까지 유발을 한다는 건데, 장 독소가 많아지면 장에는 좋은 균보다 이 나쁜 균이 왕성하게 또 번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명 비만 세균이라고 불리는 이 유해균을 또 증가시켜서 살이 더 잘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효소가 부족하다는 뜻은 소화력을 떨어뜨려 장 독소를 만들게 한다는 거고요. 이 장 독소는 장내 환경을 또 파괴를 해서 지방세포와 비만 세균을 또 증가시켜서 점점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실제 연구를 또 해봤는데요. 이 정상 체중이랑 비만한 사람의 효소 양을 측정을 했어요. 비만한 사람의 효소의 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20, 30대 때만 해도 하루 이틀을 만약에 좀 적게 먹거나 굶으면 바로 다음날 맞아. 아침에 맞아. 체중을 재보면 1~2kg가 기본적으로 빠져 있었는데, 맞아. 지금은 더 적게 먹고 운동하고 막 노력해도 다음날 체중 변화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닌데 4kg씩 제가 찌니까 이런 데가 이제 접히고 이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소 부족으로 인한 장 독소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좀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남자가 아마 그 장 독소 때문에, 소화 불량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헨리 8세입니다. 네.
그런데 헨리 8세가 르네상스의 군주로도 불리우기도 하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 보편적인 종교로 일컬어지는 성공회를 창시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절대 왕권으로 영국의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맞이했었던 사람, 튜더 왕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남자가 잘생겼습니다. 키가 188cm. 모델키네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온몸이 근육질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치는 한 33에서 34인치 정도, 굉장히 요리요리한 그냥 뭐 그런 체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가 식성도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영국 궁전 내에서 소비되었던 소가 1240여 마리, 양은 8200마리, 사슴은 2300마리가 넘는 양의 고기를 소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헨리 8세 혼자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식성이 엄청났다. 하지만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몸매가 계속 유지되었었다라고 하는데 1536년 1월 그리니치 궁전에서 열렸던 마상 창경기에 이 남자가 직접 참가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부터 만성 염증을 앓기 시작하고 죽는 날까지 고름이 차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상생활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운동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 헨리 8세의 몸무게가 더더더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547년 이 남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확인되었던 몸무게는 무려 150kg이 넘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참 젊었을 때 80kg대 초반이었던 몸무게가 150kg,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헨리 8세가 얼마나 변비에 시달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또 남겨져 있어요. 폐하께서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미리 복용한 알약과 관장액이 효과를 발휘하여 아주 좋은 배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기본적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변이 차면 관장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헨리 8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관장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이 평생 이 장 질환을 앓고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식을 멈추고 생활 습관을 좀 개선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장 건강도 지키고 비만을 막는다면 잉글랜드 왕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비만이랑 장 질환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비만인 사람은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증가를 해서 이 장 점막 세포를 손상을 하고요. 이 장에 염증을 유발을 해요. 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에너지 흡수 효율을 높여서 이 체지방을 더 쌓이게 해서 비만 위험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성희 씨는 장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성공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소화불량도 없고 장은 좀 튼튼해졌고 살을 이제 이런 뱃살 이런데 빼서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효소가 줄어서 소화를 못 시켜서 장이 나빠지는데 이럴 때 곡물을 천연 발효한 효소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식품으로 효소를 먹으면 소화는 물론 장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원 약사님,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요? 뭐 이제 장 질환 탈출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는 점점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음식 속에 있는 효소를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바로 발효 곡물 효소예요. 곡물을 발효시키면 이 소화를 돕는 물질이 생성되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효 효소를 음식 속 효소를 보충하는 김성희 씨의 건강 습관은 칭찬할 만한 거라고 봅니다. 리스펙.
180도 황골 탈퇴에 성공한 우리 아모르바디한 삶을 살고 계시는 김성희 씨 건강 철학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내가 오늘 너 꼭 잡고 만다. 화이팅! Well, there you go again, telling me where I belong. 클라이밍 하세요? 클라이밍을 하신다고요? Think that I can play strong. I ain't no dumb blonde. I ain't no stupid Barbie doll. I got my game on. Watch me, watch me, watch me prove you wrong. I ain't no dumb blonde. I am a freaking cherry bomb. I'll be your icon. Watch me, watch me, watch me. 주부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배우로. 그러면 그런 걸 다 날리고 집중력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집중력.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은 되게 좋아했어요. 뭐 달리기 이런 거. 근데 제가 50이 넘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이렇게 막 팽창이 되고 부풀어 오르고 특히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 때문에 이 배에 살이 너무 많이 쪄요. 그다음에 여기 허리 뒤쪽. 그래서 제가 이 소화도 잘 되고 배에 살도 빼고 전신 운동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클라이밍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내가 40대 때 너무 많이 쓰러졌어요. 막 너무 어지러워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라고 그런 거야. 왜냐면 그 내장에서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빈혈이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운이 너무 좋았대요. 내가 여기에 선종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선종은 안으로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가 않은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발견을 못했으면은 대장암이 되는 거였어요. 요즘은 소화도 잘 되고요. 이렇게 미식거리는 것도 없고 이제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한번 하러 가야겠다. 또 운동을 하세요? 저는 밤마다 정말 2시간씩 운동해요. 딸이랑. 달리기가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몸을 풀지 않으면 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몸을 풀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더 들어갑니다. 처음엔 천천히. 와, 진짜 좋다. 바람도 불고. 우후.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얹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체력도 강해지는 것 같고 좀 속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너무 달렸더니 상 떨어져. 이걸 먹어도 이제 소화력을 높이고 탄수화물 배출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카뮤트 효소예요. 아까 그 가루.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부족한 효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좀 속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지금 제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김성희 씨의 일상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제가 운동하는 것 중에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또 러닝이거든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위장 간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 소화된 음식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면서 변비를 예방하고 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맞아. 위장 기능을 반대로 떨어뜨리고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무엇이 중요하다? 꾸준하게. 맞아. 이유 없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사실 운동만큼이나 궁금한 게 식습관이거든요. 식습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김성희 씨의 식습관 너무나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시죠. 집이 되게 깔끔하네요. 비빔밥 해 먹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평소에 채소를 좋아해가지고 채소 위주로 주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좀 단백질 보충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두부. 두부는 매일 먹어요. 아이, 맛있겠다,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비빔밥을 먹을 때 양념은 안 넣어요. 빨간 색깔. 고추장을 안 넣으시는군요. 나이가 들면 제때 끼니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손이 벌벌벌 떨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또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잖아요. 그럼 또 더 기운이 없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또 제 몸에 좋은 야채들을 이제 골고루 해서 먹고 그다음에 두부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부도 꺼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식단을 먹고 나서는 소화가 너무 안 된다, 배가 더부룩하다 그런 거는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이제. 아, 그거 먹어야지. 제가 먹은 게 카메투 효소라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게 효소가 많이 이렇게 줄어든대요. 그러면 효소가 많이 줄어들면 장에 독소가 쌓이면서 장 건강도 별로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살이 또 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투 효소를 먹고 나서는 제가 몸이 한결 살찌는 것도 그렇고 현재 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성희 씨 일상 잘 봤습니다. 자, 김성희 씨 식단 정말 부럽지 않았어요?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고 또 소화까지 잘 시키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침 공복부터 또 식후에 챙겨 드시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밝혀졌습니다. 카뮤트 효소를 드시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화력을 높이는데 카무트 효소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식 효소를 먹으면 줄어드는 소화 효소를 보충해서 소화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약사님, 이 카무트 효소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카무트는 사실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해서 사실 주식으로 섭취했던 고대 곡물이거든요.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약 53종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사실 슈퍼푸드입니다. 카무트 효소는 정제 요소 없이 카무트를 천연 발효한 효소인데요. 소화효소 활성을 증가시켜서 위와 장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게 곧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카무트 효소는요, 음식물을 소장에서 분해해 소화력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뭐 밥, 빵, 면 이런 거 소화가 안 되니까 좀 멀리하게 되는데 아까 김성희 씨 보니까 막 비빔밥을 팍팍 비벼 드시는 거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그러면은 카무트 효소의 도움을 좀 받은 건가요? 네, 도움이 확실히 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2개의 깔때기가 있어요. 왼쪽에는 물과 빵을 넣고 오른쪽에는 카무트 효소를 섞은 물과 빵을 넣어 보겠습니다. 1시간 후에 2개의 비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 시간 만에요? 왼쪽은 거의 그대로고 오른쪽은 오른쪽 오. 카무트 효소는 많이 이게 그러네. 다 한 시간 만에. 으깨졌죠? 어떡해. 네. 으깨졌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4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원체가 됐어, 액체가. 원체가 됐어, 액체가. 카무트 효소를 넣지 않은 깔때기는 이 빵이 분해되지 않고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카무트 효소를 넣은 깔때기는요, 빵이 완전히 분해돼서 비커로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빔밥을 저렇게 맛있게 드시고 간식으로 또 고구마 스틱을 드셔도 소화가 잘 됐던 거군요.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설사랑 변비 증상도 많이 완화됐는데 장 독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장내 유익균이 사실은 오래 살지 못하니까 거꾸로 유해균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망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체질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유해균을 이제 제거하게 되니까 장내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또 도움을 줘서 살이 찌지 않게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바디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특히나 이럴 때 이제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또 다양성, 균형성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니까요. 그러면 실제 연구 결과는 어떠냐 이렇게 보면 카무트 효소를 섭취했을 때 염증성 장 질환에 관련된 유해균 감소에 도움을 주면서 이 장염이라든지 설사라든지 혈병 같은 것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장염증성 질환도 개선되는 것으로 실제 연구 결과로 나타나니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면 소화력 떨어지는 중년들에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성희 씨는 소화력과 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체중도 또 4kg을 감량하고 지금 뭐 진짜 날씬한 허리를 오늘 지금 보여주고 허리를- 계시는데 허리 좀 강조하고 오셔도 될 뻔했어요. 한번 들썩들썩 지금 일어나고 계세요. 들썩들썩.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화력이 좋아지니까 장 건강도 개선됐고 요즘은 불편함 없이 이제 화장실도 가고 무엇보다 나이살 4kg 감량에 우와, 성공했다는 거죠. 나이살이 4kg. 4kg 빼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체지방의 90%는 중성지방으로 이 중성지방은 과잉 섭취한 지방이랑 당분이 간에서 합성돼서 만들어지거든요. 중성지방은 체내 곳곳에 쌓여서 이 내장지방이 되고요. 이는 복부 비만으로 사실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카무트가 간에서 지방 조직을 합성하는 비만 위험 인자를 억제를 해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고지방 시기를 유도한 쥐에게 이 카무트를 섭취하게 하자 이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해요. 또한 대조군은 지방 조직 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한 반면 이 카무트 섭취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 조직 내 지방 세포의 크기가 반대로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 이 나이살이 고민인 중년들에게 정말 솔깃한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성희 씨는 사실 이게 뭐 몸매뿐만 아니라 동안 외모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요.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가 이 대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유해산소인 활성산소가 생겨나요. 특히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이 뭐죠? 비만 합병증 중에 하나인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카무트 효소가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서 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요, 각종 염증 질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무트에는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또 풍부하거든요. 셀레늄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 활성산소를 억제를 해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지금 피부 엄청 탱탱하다고 하셨는데 피부 노화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진짜 효과가 있네요, 피부에. 네. 이 좋은 카무트를 발효시킨 카무트 효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성희 씨의 소화력을 높여 위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체중 감량까지 돕는 이 아모르바디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아모르바디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일까요? 오늘 하루를,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내 몸을 위해서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역사 속에서의 그 소화 너무 재미있게 잘 그쵸. 들었고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고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한 소화력 팍팍 높이는 방법 어떻게 찾으셨나요, 여러분? 막힘없이 뻥 뚫린 속으로 가뿐한 한 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아모르바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밤을 위해서 Play the next channel